어느 날 밤 꿈틀거리는 알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혀 잠에서 깨어난 민주는 창밖을 응시하고 있었다. 어딘가 으스스하고 불안한 느낌이 들었지만 그는 곧 다시 잠에 들었다. 그러던 다음날 민주는 친구들과 함께 오래된 폐가를 방문하기로 했다. 이 폐가는 오랫동안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은 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귀신이 나온다는 소문이 돌고 있었다. 해가 지고 어둠이 깔리면서 친구들과 함께 폐가에 도착한 민주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오래된 나무 판자들은 삐걱거리고 바람은 스산하게 울부짖었다. 하지만 호기심에 가득 찬 그들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다. 집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바닥에는 이름 모를 곤충들이 바삐 움직이고 있었다. 그들은 손전등을 켜고 각자의 길을 탐색하기 시작했다. 민주는 오래된 서재로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책들이 가득한 책장 앞에서 그는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다. 일기장은 먼지로 덮여 있었고 누군가의 삶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손길을 느껴지게 했던 것은 그 일기가 마지막 페이지에서 갑자기 끝난다는 것이었다. 마지막 한 줄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그녀가 곧 온다. 그 순간 민주는 등 뒤에서 서늘한 기운을 느꼈다. 그가 뒤돌아봤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이상한 건 느낌이 지워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는 다시 친구들에게로 돌아가려 했지만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발소리가 이상하게 반영되는 듯했다. 발소리가 그를 따라오고 있었다. 다급히 친구들이 있는 거실로 돌아온 민주는 그들에게 방금 경험한 일을 이야기했다. 친구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고 그들 중 하나가 이렇게 말했다. 나도 방금 거울 속에서 뭔가를 봤어. 나를 쳐다보고 있었어. 그 순간 집 전체가 으르렁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묘하게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공포에 휩싸여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왔다. 그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폐가는 다시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다. 민준과 친구들은 다시는 그곳을 가지 않기로 다짐했지만 그날 밤부터 민준의 꿈속에는 항상 그 서늘한 기운이 그를 찾아오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는 항상 폐가의 서재로 돌아가곤 했다. 그리고 그때마다 낡은 책장과 그 속의 일기장이 조금씩 바뀌어 있었다. 어느 날 꿈속에서 일기장을 다시 펼쳤을 때 거기엔 새로운 글귀가 추가되어 있었다. 너는 이제 그녀의 차례를 기다릴 차례야. 이후로 민주는 자신이 든 뒤에 항상 누군가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었다. 다시는 혼자가 아닌 듯한 그 느낌은 점점 그의 정신을 갉아먹어갔다. 결국 민주는 그 기묘한 기운에 사로잡혀 폐가로 돌아갔고 그를 다시 본 이는 아무도 없었다. 그의 실종 이후 소문은 다시 퍼져나갔다. 폐가에는 새로운 일기장이 하나 추가되었고 그 마지막 페이지는 이렇게 끝나 있었다. 그녀를 기다리지 마라. 그녀는 이미 내 안에 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썰 중 하나는 기묘한 아파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연속된 기묘한 사건들과 호기심 많은 주인공의 경험을 중심으로 전개되며 그 길이는 대단히 긴 편입니다. 여기서 그 이야기를 자세히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날 주인공 세진은 서울 외곽에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아파트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내부는 잘 관리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조용하고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무엇인가에 홀린 듯 세진은 망설임 없이 계약을 체결하고 곧바로 이사를 했습니다. 처음 몇 주간은 특별한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늦여름의 산들바람과 녹음이 우거진 주변 풍경 속에서 세진은 새로운 삶에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음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분명 이미 잠든 시간이었고 주변이 고요하기만 했는데 이상하게도 거실 쪽에서 저릿하고 낮은 속삭임이 들리는 듯했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하며 넘겼지만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반복되었습니다. 세진은 궁금증이 생겨 녹음기를 설치해 소리의 근원을 파악하려고 했습니다. 녹음된 테이프를 플레이했을 때 세진을 소름 돋게 만든 것은 알 수 없는 속삭임의 정체였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누군가의 목소리였고 반복적으로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점점 두려움이 커져가면서 세진은 아파트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과 이웃 주민들과의 대화를 통해 그는 그 아파트가 비어있는 유령 같은 존재로 인해 이전에 몇 번의 이사로 고생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 주민들이 비슷한 이상한 경험을 했고 그로 인해 집을 떠나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진은 사라진 사람들의 블로그나 개인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오래전에 이곳에 살던 어린 소녀의 일기장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일기장에는 친구가 자신을 찾아온다는 내용과 함께 이상한 집에 대한 두려움 이상세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세진은 아파트의 이상한 소리에 대해 더 깊이 조사하기로 마음먹고 건물 주변을 수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창고로 쓰이는 공동 구역에서 이상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녹슨 자물쇠는 손쉽게 열렸고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과 몇 권의 낡은 공책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에는 오래전 이 아파트에 살던 가족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그 모습 뒤에는 흐릿하게 웃고 있는 전혀 낯선 인물이 보였습니다. 공책의 한 페이지는 사진 속 가족의 일원인 듯한 소녀의 글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또 왔다. 이번엔 내가 숨겨놓은 인형들도 가져갔다. 라며 어떤 존재에 대한 두려움에 가득 찬 일기였습니다. 세진은 의문과 두려움이 뒤섞인 채로 이 물건들을 가지고 그의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은 유난히도 깊게 어두웠고 평소보다 더욱 기이한 소리가 아파트를 감쌌습니다. 세진은 잠들지 못해 아파트를 돌아다니다가 거실 한 구석에서 이상한 냉기를 느꼈습니다. 길게 뻗은 그림자가 그의 발밑으로 스며드는 듯했죠. 그리고 소리의 정체를 알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것은 공책 속 일기에서 묘사되었던 그 소녀의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세진은 곧 이어질 사건에 두려움에 떨며 이 기묘한 존재와 어떻게든 대화해 보려고 했습니다. 냉기와 속삭임 속에서 세진은 점차 소녀의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고 그녀를 따라 그 존재가 이 아파트를 배회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과거 이곳에 살면서 어떤 사고로 인해 이승을 떠나지 못하게 되었고 당시의 끔찍한 기억 속에 갇혀 있었습니다. 세진은 녹음된 속삭임을 반복해 들으며 그녀가 놀이 친구를 그리워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가 남기고 간 인형들을 찾으면 그녀를 위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세진은 다음 날 아파트 이웃들과 협력하여 어린 소녀의 과거를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스로 그녀의 인형을 찾아내어 집으로 가져오게 되었죠. 그날 밤 속삭임은 마지막으로 들려왔고 차분한 목소리로 고마워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그 순간 숨겨져 있던 모든 냉기와 그림자는 사라졌습니다. 그 이후로 세진은 다시는 아파트에서 이상한 소음을 듣지 않았고 기이한 사건들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소녀가 편안한 곳으로 떠났음을 느꼈고 자신도 비로소 아파트와 화해한 듯한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인터넷을 통해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한 인상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의 어느 작은 시골 마을에서 시작된 이야기입니다. 이 마을은 아주 고요하고 평화로운 곳이었지만 하나의 미스터리로 인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죠. 그 이야기의 시작은 여름방학 때 도시에 사는 대학생 지훈이 할머니 댁을 방문하면서부터였어요. 그가 어릴 적부터 방학 때마다 늘 오곤 했던 할머니 집은 늘 포근하고 따뜻한 곳이었지만 그 해부터 뭔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집 근처로 가는 길가에 오래된 폐가 하나가 있었는데 지훈이 어릴 때도 이미 버려져 있었다. 그 집이 어느새 소문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지훈은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 그 집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시더니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무섭고 두려운 일이란다. 몇 해 전부터 그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 밤이 되면 울부짖는 소리나 누군가 걷는 소리가 들려오지.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그 집 근처로는 가지 않으려고 해. 호기심이 왕성한 지훈은 그 말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낮 동안 마을을 돌아다니며 폐가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들으려 했지만 놀랍게도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하기를 꺼려했습니다. 마치 그 집에 대해 말하는 것만으로도 저주라도 걸릴 것처럼요. 그러던 어느 날 밤 지훈은 친구들과 함께 그 집으로 가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친구들은 꺼림칙해했지만 지훈의 설득에 결국 동의하고 말았죠. 그날 밤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는 가운데 그들은 폐가로 향했습니다. 집은 가까이 다가갈수록 더욱 음산하게 느껴졌어요. 문은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습니다. 지훈은 손전등을 들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지만 지훈은 궁금증을 참지 못했거든요. 그는 거실에서부터 하나씩 방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방 안은 낡은 가구들로 어지럽혀져 있었고 벽에는 오래된 액자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대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정을 넘긴 시각, 지우는 꼭대기 층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선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어요.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옮기는데 문득 발밑에서 난 소리가 너무나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살려줘. 지우는 놀라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는 귀를 기울였으나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몸을 돌려 밖으로 나가려는 찰나, 이번엔 그의 바로 뒤에서 낡은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놀란 지우는 급히 그곳을 빠져나왔고 친구들과 함께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날 밤 지훈과 친구들은 전혀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머릿속에선 그 순간이 자꾸만 반복되었죠. 다음날 아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할머니는 아침을 차려주셨지만 지훈과 친구들은 그 일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며칠 후 마을을 떠나기 전 지훈은 마을 도서관에서 그 집에 관한 정보를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오래된 신문 기사에서 그는 그 집에 살던 가족이 모두 의문사했다는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그 원인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지만 마을 사람들 사이에선 그 가족의 원혼이 아직도 그 집에 남아있다는 이야기가 돌고 있었던 것이죠. 지우는 도시로 돌아왔지만 그 여름의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아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그 일을 잊고 살았지만 밤이 깊어질수록 가끔 그날의 소리가 귀가에 맴돌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마을을 찾을 때 그 집은 그 자리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죠. 아마 그곳에 남은 어떤 비밀도 그대로였을 것입니다.